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유소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드디어 제1대 우승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마어마한 포트의 수익률을 보여주신 그 주인공은 누구일지 잠시 뒤에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고요. 피도 눈물도 없는 수익률 게임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1등 우승자가 오늘 나온 만큼 그 포트폴리오 전략과 리뷰도 제대로 들어볼 테니까요. 오늘 이 주유소 게임 보시면서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나는구나 여러분들도 배워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룰로 저희가 진행이 됐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주유소 게임 룰 안내. 시청자가 제시한 테마 후보 5개를 공개합니다. 시청자 투표 제한 시간 10분 동안 테마를 어필합니다. 투표 결과 공개되는 2가지 업종별 한 종목씩을 추천합니다. 수익률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한 달 뒤 최다 누적 포인트 적립자가 우승합니다. 종목별 투자 전략은 각 전문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됩니다. 수익률 산정 기준은 당일 종가로 계산합니다. 포인트 적립 기준 안내. 한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1%에서 3% 달성 시 1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4%에서 6% 달성 시 2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7%에서 9% 달성 시 3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10% 이상 달성 시 500포인트 지급. 상한가 달성 시 한 주간 쌓인 포인트 독점. 네, 이번 주 우승자가 나온 만큼 포트폴리오 리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참가자 하나투자증권이 굉장히 잘 갔었는데요. 수익률 19.4%로 굉장히 높은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여주었고요. 나머지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포트폴리오 넘겨보면 미투온과 원익 머티리얼즈 막판에 종목들이 굉장히 힘을 내어줬는데 아쉽게도 우승은 놓쳤네요. 다음 참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권에서 움직이는 게 KCTC 7%, PHC 대단합니다. 23.7%, 그리고 우신 시스템이 14.3%고요. 모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긴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면 에이펙트와 컴퍼니 모두 수익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15% 넘는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아직 포인트를 챙기지 않았고요. 컴퍼니 K도 현재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포인트는 챙겼지만 아직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손용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큐캠스 다양한 종목들이 담겨 있는데요. 에코캡이 굉장히 잘 갔었죠. 현재 수익률 13.9%고 매도일은 11월 24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면 원익 IPS 같은 경우 지금 수익률이 두 자릿수가 나고 있는데요. 10.3% 오늘 날짜로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NC소프트도 7% 넘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는 그래서 민경철 전문위원입니다. 누적 포인트만 1,900포인트, 수익률은 62.8%입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대한민국 넘버원 전문위원으로서 제가 이제 우승을 할 거라는 사실을 조금 미리 좀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좀 예언가의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좋은 수익률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심을 또 제가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과 행복에 진짜 돌아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저녁 9시 우리 주유소 게임 계속해서 본방
네,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넘버원이 되겠다. 그래서 참가 번호도 1번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민경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포트 리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요.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10% 매도를 하면서 포인트를 챙겼다고 추가 설명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잔인한 게임인 게 우리 민경철 위원님만 이렇게 우승자라서 멋있게 옷을 챙겨 입고 나머지 두 분은 그대로 트레이닝복이에요. 자, 다음 게임에서는 두 분도 다 좀 멋지게 입고 오실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한편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1위가 됐는지 바로 종목들 리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뭐 종목 리뷰에 앞서서 일단은 가장 제가 또 이제 좀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은 종목이 네.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모레지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공략을 했는데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화하고 뭐 알파 델타 감마 어쩌고 뭐 진화하더니만 뭐 이게 또 변이가 또 됐죠. 누라는 원래 바이러스 명이 있었는데 네. 누가 또 이게 또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네, 사정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오미크론으로. 네, 오미크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사실 이번 주 굉장히 좋지 못했고. 근데 시장 대비 별로 빠진 것도 아니에요. 네. 저는 제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일단 내 제 종목- 자존심을 건드렸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모레지 종목을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손절할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손절가를 낮게 형성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은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도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은 저는 바닥에서 잡아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감기 바이러스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진화해 왔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계속해서 바이러스 진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오미크론 관련된 바이러스가 또 이제 이슈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변이 바이러스는 또 생겨 나가는 과정인데 네.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도 우리 앵커님 화장하셔야 되고 우리 어머님 화장하셔야 되고 우리 아버님도 피부를 위해서 관리하셔야죠. 우리 스킨 로션 네. 피부 관리해야 됩니다. 네. 우리 피부는 소중하고 시청자분들의 피부도 소중하고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은 증시가 폭락해도 코로나가 터져도 코로나가 확산돼도 변이 돼도 화장은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어찌됐건 이제 다음 주부터 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다시 또 되느냐 안 네, 되느냐에 대한 맞습니다. 이슈도 좀 있으면서 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에 조금 아문이 조금 드리울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K 콘텐츠, K 팝에 대한 그런 위상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한류스타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이라든가 블랙핑크라든가 어제 아시아권을 뛰어넘을 전 세계인들이 우리 우상으로 떠오른 그런 우리 K 한류스타가 화장품 광고를 해서 전 세계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이슈들 앞으로 충분히 그려질 수 있는 좀 상승 모멘텀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면 그 대통령과 이제 각국의 외교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국 사드 피해주들 2015년도 16년도 5천만 인구한테 화장품 파는 게 아니라 중국 10억 14억 인구한테 화장품 파는 말도 안 되는 시장이 열린다. 5천만 인구가 화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화장품을 중국 시장에 그런 큰 시장이 열리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과거에 20만 원까지 폭발한 아모레지가 지금은 코로나 터진 그 바닥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종목은 아모레지 종목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있어도 되지. 이 종목 수익 나면 우리 다 행복하지. 라는 네. 좀 타이틀을 걸고 아모레지라는 종목에 대한 좀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네. 없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그러니까요. 네. 그때 우리 아모레지가 우리 바닥을 찍었을 때가 4만 원 구간인데 다시 그 구간까지 좀 감해도 구간을 나타냈습니다. 자, 시간 돌이켜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은 4만 원, 5만 원에서 공략했으면은 안정적으로 수십 퍼센트, 많게는 80%. 자, 여기 고가가 지금 8만 원이거든요. 네. 자, 올해 6월 달까지만 해도 8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우리 아모레지 종목이 지금은 고가 8만 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8만 원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이건 사고인데 네. 근데 우리는 바닥에 공략해가지고 분할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관리하고 이거를 기간 보유했을 때는 정말
8톤 트럭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큰 수익을 한 방에 안겨드릴 종목이 아모레 G 종목이고 아직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턴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일단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 앞으로 언젠가는 또다시 해뜰 날이 있을 거고 화장품 관련주는 자, 지금 아모레 퍼시픽 그룹은 자, 지금 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아시아 지역에 우리 경제 성장을 이룸에 따라서 그 소비자들의 그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점 매출액이 중국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매출액을 회복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혹은 앞으로의 비전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아모레지 앞으로 자, 지금 가지고 제가 수익을 냈었던 종목들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큰 수익과 행복을 안겨줄 종목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네. 인트로가 좀 길었죠. 네,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수익 났었던 종목들 뭐 몇 개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부터 자, 첫 볼까요? 번째는 우리 우신 시스템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자 아마존을 등에 업고 우리 리비안 관련주로서 우리 과거의 종가 베팅으로 단기간에 70%의 시세를 노려봤었던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리비안 관련주 골라주시면 한 번 더 수익 내드릴 자신 있다라고 제가 포부를 밝혀드렸던 종목인데 자 과거에 우리가 60% 70% 수익을 한 번 챙겼는데 그 시세를 반납한 우리 바닥에 다시 공략해가지고 자 우리가 월요일에 공략을 했었거든요. 자 월요일 11월 22일 월요일에 진입기에 노려보는 거 공고 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 장중에 플러스 19%까지 올라오면서 우리 목표가 달성했고 매도 사인까지 우리 노랑톡에서 정확하게 딱 정해드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날 우리 손영희 위원님 종목 네. 디지캡이었나요? 뭐 종목 에코캡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우리 네. 에코캡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어제 그 리비안 관련된 섹터도 제가 리비안 관련주들 빠질 때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해서 그 테마가 선출됐는데 네. 그 테마 중에서 상한가도 나왔고 그리고 제 종목도 잘 올라갔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만큼 강하다라는 네.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자, 우신 시스템은 지금 또 관심 가져도 되는 구간입니다. 자, 과거 상승분을 다시 반납한 우리 과매도 구간에서 지수 반등하면서 다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우리 바닥에서 또다시 적산병의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고가에서 파란 색깔 3개 캔들이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바로 흑산병, 대세 하락의 시작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의 구간은 또다시 자, 우리 적산병의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제가 자, 이틀 만에 18% 네, 시세를 노려봤었던 종목이고 과거에도 60% 70%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니까 이 종목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타점을 잘 보는 사람이 정말 몇 명 없지 않을까라는 좀 자부심을 남겨드리면서 네. 다시 한번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 왔으니까 3,700원 구간 이탈하지 않을 시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은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사골국처럼 타점 올 때마다 계속 저가 매수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익 내시는 그런 전략 좀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물론 매수까지 챙겨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수익 나는 종목들, 네.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렇죠. 좀 정확하게 제 의견을 좀 피력해 드리는데, 자, 우신 시스템은 과거에 이 매기가 유입된 상승분을 다시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셋됐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로 올라간 시세를 다 반납한 지금이 바닥이다. 이제 또다시 리비안 관련주 이슈 부각되면은 또다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우리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또다시 타점 오면 그렇죠. 또 공략해서 또 정확도를 높이면서 우리가 한번 거래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더 믿고 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신 시스템 혹여나 수익 못 챙기신 분들도 앞으로의 거래에서 수익과 행복 꾸준히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종목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PHC라는 종목인데요. 네. 자, 이 종목은 이게 수익률이 대단하네요. PHC는 사실 이거는 제가 살짝 꼼수 아닌 꼼수를 썼습니다. 우리 아모레 G 종목을 저희 둘은 네. 이제 아모레 그룹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그렇죠. 화장품주를 공략을 공략을 했는데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번 달 테마가 부각이 안 됐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투자증권 20% 가까이 올라갔는데 김성현 전문가님. 사실 이게 위드 코로나 관련주면서 야놀자 관련주로 얘기를 했는데 두나무 관련주로 시세가 폭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 네. 그거를 제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PHC 이거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왜 이거를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라고 추천을 하셨을까?
라고 또 물음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기업의 3분기 기업 보고서의 사업 목적을 보고 이 회사가 앞으로 이런 디지털 화폐, 그런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포착해서 우리가 지금은 과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로 부각이 된 적이 있지만 앞으로 신사업적인 부분들은 사업 목적이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목적들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살짝 이제 문어발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제 연애하는 데 있어서 뭐 문어발의 전략은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네.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괜찮다. 네, 진단키트로 엮이나 우리 이번에 디지털 화폐로 엮이나 아무 테마로 엮이나 테마는 많이 엮일 수 있는 건덕지 문어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자,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10개 중에 하나만 부각이 돼도 우리는 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PHC 우리 김성현 전문위원님께서 네. 우리 하나 투자증권 네. 자, 단기간에 진짜 수익을 내시는 거 보고 제가 좀 따라서 벤치마킹 했는데 그 결과물이 좀 좋았던 종목인 것 성공했네요.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PHC 우리가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자, 지지난주 자, 오늘이 이제 12월이니까 자, 우리가 자 11월 22일에 공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2월 22일 과거의 시세를 다 반납한 바닥에 월요일에 공략을 해가지고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거래일 만에 자, 플러스 18% 시세가 좀 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던 게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의 상한가를 쳐가지고 맞아요. 제가 시간의 상한가 쳤습니다. 시간에 여러분들 주말 동안 소고기 드실 거, 우리 가족분들과 이제 외식하실 거, 맛있는 거 드실 거 일부는 수익과 행복 챙기셔도 좋습니다. 매도 사인까지 정확하게 드렸는데 그랬죠. 좀 인정이 안 돼가지고 아. 네, 아쉽지만 한 주가 지난 오늘에서야 이제 높은 수익률을 좀 네,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었다라는 네.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 자 PHC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로 9,000원까지 시세가 분출된 과거력이 있는데 사실 본 종목은 제가 문어발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시세가 분출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오미크론 관련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최근에 매기가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주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들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앞으로 신규 확진자의 증가가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것의 의미는 네. 앞으로 이제 독감 유행 시기가 맞물려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와 실적도 견고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실적 잘 내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필두로 이런 네, 중소형 진단키트 업체들도 이슈와 테마를 가지고 바닥에서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노랑톡에서 제시해드린 그 매수 가격대까지 온다면 또다시 바닥에서 관심 가져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에이펙트 종목만 좀 보고 네, 갈까요? 간단하게 볼까요? 네, 우리 에이펙트 종목도 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수익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우리 노랑톡에서 자, 지금입니다. 자, 이제 지금입니다. 포켓몬스터 이제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네. 자, 과거의 시세를 다 반납한 우리 바닥권 구간 자, 1중 바닥, 2중 바닥, 3중 바닥, 4중 바닥, 5중 바닥입니다. 이 구간은 몇만 불짜리 매수타점입니까?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10,000만 불, 1억만 불짜리 매수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우리 후공정 업체로서의 기술적 반등 가능성 굉장히 높게 전망을 월요일에 해드렸는데요. 자, 화요일 하루 지났습니다. 이거 공략하십시오. 노랑톡에서 이야기 드리고 딱 하루 만에 17% 바로 다음 날 시세 나오면서 우리가 월요일 공략하고 그냥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거의 6년치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린 우리 반도체 후공정 업체가 에이펙트라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네. 자, 사실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 드렸고 그랬죠. 실제로도 수익이 잘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유소 게임에서 이제 후보군들, 네. 시청자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셔야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수익과 행복을 안겨드렸고 실제로 수익률로 다 검증을 해드린 부분들 네.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섹터에 이제 문자를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승자의 포트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우승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매수라든지 매도 타이밍 혹은 가격 전략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만 보고는 확실하게 저점에서 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문자 샵 0082번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 우승자는 민경철 전문위원님이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익률을 보여주셨고 포인트를 말 그대로 싹쓸이해 가셨는데 이래서 여러분들의 투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후보군들에 대해서 이 테마에 대해서 저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면 어필하시는 걸 보고 문자 샵 0082번으로 이 테마에 대해서 종목을 좀 주세요라고 보내주시면 종목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가 선택이 되든 정확한 아주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것도 저희 참가자들의 역량일 텐데요. 12월 연말의 우승자는 과연 같은 분일지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해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 분만 나오는 거냐라고 지금 문자가 왔다고 해가지고 아닙니다. 이렇게 참가자분들은 계시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포트 리뷰를 좀 들어보느라 시간이 지났다라는 점까지 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후보 테마들도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2월 게임이 다시 시작이 됐으니까요. 어떤 테마 후보군들이 오늘은 올라왔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게임 후보 테마 5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반도체, 제지, 후쿠시마 오염수, 마켓컬리 올라왔습니다. 네, 핫한 테마군들이 또 올라와서 12월에 우승자를 또 노리시는 전문위원님들의 눈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 테마를 좀 봐주세요라고 지금 바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투표 마감 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필 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5개의 후보군이 현재 던져졌는데 우리 오늘 우승자님이신 넘버원 민경철 전문위원님은 어떤 후보군이 좀 끌리시는지. 사실 제가 그 후보군 네. 이게 제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좀 헷갈리거든요. 네. 한 번만 이게 CG로 띄워주시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코로나, 반도체 이게 생방송의 묘미인 거죠. 이 안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네. 제지, 후쿠시마 오염수, 마켓컬리입니다. 총 5개인데. 정말 좋은 종목군들이 많고 네. 사실 이제 코로나 관련주 하면은 종목이 수백여 개 종목들이 그렇죠. 되거든요. 제 머릿속에 좋은 종목들 진짜 많은데 네. 자, 우리 일단 PHC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로 제가 수익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네.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 이제 너무 또 우려먹다가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지루해하실 수 있으니까 또 코로나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또 코로나 네. 사실 이렇게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공략하긴 했지만 네. 또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로 올라갔으니까 새롭게 보여지는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이슈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거래에 좀 참고해서 이 이슈를 활용해서 보였으면 좋겠다. 좀 곰이 아니라 여우같이 미리미리 좀 바닥에서 좀 공략을 해두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우승자의 픽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왜 그걸 픽하셨는지는 뒤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입에 거미줄이 치신 우리 김성현 참가자와 손용희 참가자 드디어 입을 떼네요. 자, 어떠십니까? 옆에서 이제 우승자의 이렇게 화려한 원맨쇼를 보니까. 일단 오늘의 제 컨셉은 쭉정이 컨셉이고요. 쭉정이로 해서 일단은 뭐 조용히 있었는데 이 하나투자증권을 또 언급을 해주시는 덕에 제가 또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고 저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요. 어필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뭐 그 이번에 이 수익률 같은 경우는 시장에 어떤 조정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관점에서는 이제 지금 그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노란 톡방에서는 제가 가격 전략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수익이 다 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 네. 아까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쪽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또 한 번씩 반일 감정이 좀 심할 때가 있긴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있죠. 뭐 그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이 관련주들을 좀 살펴봤을 때에는 이 수산주들이 거의 다 좀 바닥권에 좀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언급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매매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 매매의 어떤 시그널, 어떤 종목의 어떤 군들이 쭉 뜨는데 그때 이제 최근에 이제 오염수 관련된 어떤 수산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일단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 오염수 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에서는 23년도 기준에서 이제 이 원전 오염수를 좀 방류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 이제 뭐 후쿠시마 해안에서 한 1km 정도 이제 밖으로 해가지고 방류를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좀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런 이슈들도 같이 뜨고 있는 시점에 전체적으로 좀 바닥권에 위치하고 네. 있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만은 이슈가 강하게 붙을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은 이런 정치적으로 또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섹터 지금 곧 대선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또 이슈화돼서 점화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좋게 봅니다.
근데 견제를 좀 하고 싶어서 어. 이거 말고 저는 좀 다른 걸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금 견제도 굉장합니다. 우리 손용희 전문가님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아니, 이렇게 원맨쇼 옆에서 지켜보실 겁니까? 아까 아모레 그룹 이야기하면서 계속 또 같이 우리 공약했던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옆에서 좀 말씀을 해주셔갖고 아. 저도 한번 그래도 얼굴은 안 나왔지만 에코캡도 말씀해주시고. 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에코캡 한번 예의가 봐주실래요? 있으세요. 아, 이렇게 또 첫 번째 네. 우승자를 차지하니까 주변에서 또 굉장히 견제가 사실 들어오네요. 또 제가 또 아까 또 너무 네. 겸손하지 못했지만 제가 또 이번 주에 운이 좋았습니다. 아, 네. 이제서야. 두 분 모두 실력이 정말 출중하신데 그럼요. 사실 네. 또 증시가 좋지 못했고요. 맞아요. 네, 그런 와중에 제 종목들이 좀 운이 좋게 좀 이렇게 좀 전문 용어로 늦었어요. 좀 네. 이렇게 좀 타이밍이 잘 맞아 아, 떨어졌다. 겸손하게 늦은 네, 것 좀 같지만. 이야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알겠습니다. 저번 주 기준으로 이제 뭐 종목 매도 사인만 드렸으면은 모든 점수를 다 가져갔을 그러니까요. 건데 이래서 매도도 욕심이 더 중요해요. 많으셨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포인트를 중간에 챙기는 것도 하나의 또 이 게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손용희 전문가님은 어떤 테마가 좀 끌리시나요? 네, 오늘 테마 다 좋은데요. 저는 마켓컬리주가 좀 마켓컬리, 저도요. 새벽 네. 배송 잘 아시죠? 네, 예, 최근에 이제 뭐 4조 원에 가까운 몸값을 이제 맞아요. 육박하게 되면서 지금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제 프리 IPO라고 이제 상장 전 투자 유치를 한 2,500 정도 성공하면서 몸값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이제 상장할 예정이고 작년에나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IPO 시장이 맞아요. 이야기가 굉장히 있었어요. 흥행하고 했었는데 이제 내년에도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켓컬리주를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상장하면 한 5조에서 7조가량 몸값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마켓컬리 관련돼서도 저도 이제 한 명의 이용자로서 보고 있는 부분인데 또 기사를 보니까 마켓컬리가 식품 다음으로 뷰티 쪽을 좀 키우겠다 이야기를 해서 아모레 그룹 살아 있어요. 네. 그 시너지를 잘 콜라보레이션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누구한테 전하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이야기까지 마켓컬리 보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그럼 두 분 다 이야기가 나온 거 오염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두 분 다 좀 픽한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일단은 그 마켓컬리 관련된 이슈를 제가 네네. 조금만 좀 덧붙여서 네네네. 전제를 좀 밝혀드리면 일단은 마켓컬리 거의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2,500억 가까운 프리 IPO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요. 이 2,500억에 대한 투자가 정말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각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2,50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 기관의 자금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의 명분이 필요하고 2,500억을 투자하면서 이게 반토막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네. 분명히 우리 IPO를 흥행시키고 홍보해서 더욱더 높은 가격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 자금이 2,500억이 들어왔다는 거는 내년 IPO를 흥행시키기 위한 홍보 혹은 언론에 대한 기사 보도들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고 네. 이 I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자금들이 확보가 된 것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쿠팡이 우리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네. 소프트뱅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공룡이 투자를 한 우리 쿠팡이 막대한 기업 가치 100조까지 좀 찍었던 과거력이 있는데 우리 마켓컬리도 뭐 제2의 쿠팡 네, 그렇게 불려오는 만큼 우리 2,500억을 기관들 쪽에서 투자를 했고 이 기관들이 투자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년 IPO 시점에 마켓컬리 좋은 전망들 내면서 이거 분명히 IPO 흥행을 위해서 돈을 넣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거를 좀 흥행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켓컬리 상장이 언제죠? 내년이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 좀 아껴놨다가 마켓컬리 상장 일정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시점 도래했을 때 그때 다시 좀 이렇게 우리가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좋은 이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내년 언제 상장될지 구체적인 일정 안 나왔는데 시간과 건? 우리의 그 포트를 조금 보유하는 것이 물론 뭐 중장기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네. 지금 종목들이 이런 마켓컬리 프리 IPO 관련된 이슈로 단기 급등한 상황이라서 조정받는 걸 좀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잡는 거를 좀 권고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닥에 위치한 우리 해산물, 수산물, 우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주들 네. 역사적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마다 지금 반복적으로 테마주로 엮이면서 맞아요. 시대가 분출됐습니다. 자, 대한민국 하면은 붉은 악마 뭐 그리고 뭐 한일 운동 뭐 여러 가지 가슴 뜨거운 그런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이슈들 부각시켰을 때 일본 제품들 하지 말자. 네.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불매 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반일 테마, 애국 테마 이런 테마주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뭐 하다못해 볼펜, 일본산 볼펜 안 쓰겠다. 우리나라 볼펜 쓰겠다. 모나미. 일본산 의류 안 쓰겠다. 뭐 유니클로 안 쓰겠다. 우리나라 의류 입겠다. 뭐 비비안이나 다른 네. 이제 섬유 의류 관련주들이 애국 테마, 이제 불매 운동 관련된 테마주로 과거에도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데 지금 일본이 만약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요. 네. 1년 안에 우리나라 해역에 전부 다 방사능이 퍼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연구 결과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 자, 중국에도 그 일본에서 방류를 했을 때 자기네들 해역에도 그 방사능 오염이 퍼져 나오게 되고 이 방사능 오염이 일본의 호수에 이제 정말 이게 문제가 없다면 일본이 잘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안전한 것이라면 일본 호수에 방류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걸 왜 바다한테 해가지고 이게 태평양 전역에 퍼지게 만드느냐. 예. 그리고 안 좋은 거는 네. 감수하고 가는 것도 멋있는 그런 방법인데 네. 국가가 나서서 그 오염물질, 방사능 물질을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라는 나쁜 신보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이슈가 일본 정치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반발 심리 그리고 처음 방류했을 때 일본 바다에만 있거든요. 이게 퍼져나가기 전에는 일본에 위치한 우리 수산물 관련된 이슈들 다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우리 수산물 관련된 우리 테마주들이 혹은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테마주들이 갈수 있겠다. 다시 한번 어. 좀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을 가능성 네. 굉장히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 네. 자, 오염수 이슈가 몇 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민경철 위원님 미시는 테마가 아주 뚜렷한 것 같은데 지금 중간 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웬 말인가요? 후쿠시마 오염수랑 마켓컬리를 열심히 외쳤는데 오히려 반도체랑 코로나가 지금 문자가 많이 온다고 해서 제작진도 당황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히려 언급을 많이 하니까 역효과가 나는 걸까요?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네. 뭐 일단은 반도체주들이 이번 주 기준으로 좀 잘 갔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섹터를 또 많이 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코로나도 지금 뭐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이슈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코로나 관련주들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다. 어. 또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니까 또 바이오주들도 많이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투표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말씀하셨을 때는 전 선 의원님은 좀 도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023년도입니다. 네, 방류 일정이 그쯤에 나올 거고. 잠깐만 마켓컬리 내년인데. 내년인데 이거 좀 늦어질 수가 네. 있고 또 원전 오염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또 우리 해역까지 퍼지는데 400일 이상 걸린다. 그렇군요. 뭐 이런 관점으로도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견제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 뭐 아까 지금 보시면은 이 코로나 관련주들 또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관련주들 이제 그 뭐 백신이라든가 진단 키트 이런 관련 섹터 말고 저는 좀 제지주들을 좀 보자. 제지주요? 네, 제지주들이 좀 있길래 제주도를 좀 많이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마켓컬리 뭐 배송 이슈도 좀 나오긴 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안 사 먹으려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시간 없죠. 그렇죠. 저녁 시간대마다 이제 계속 시간 제한이 이제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든 배송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냥 집에서 이제 집콕을 하는 거죠. 네, 집콕을 하면서 어떤 이 골판지 이 제지주들의 어떤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제지주들도 좀 바닥권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 기준상에서 계속적으로 매매할 때 시그널을 떴던 게 수산주 그리고 이런 이 제지주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좀 많이 움직임 줬는데 진단키트는 조금 부담은 있고 근데 제지주들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 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주들이 몇 개 있어요. 아, 네. 종목이 몇 개 있군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뭐 국일제재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500% 이상의 시세도 나왔는데 네. 그런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유의 바닥권의 종목들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잭팟은 제주 쪽에서 터질 수가 있겠다. 오, 네, 마켓컬리와 생각합니다. 함께 제지주에 좀 투표를 해 주십사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니 좀 공격이 들어왔어요. 마켓컬리는 내년인데 후쿠시마는 더 먼 얘기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뭐 후쿠시마 오염수 네. 관련된 이슈를 사실 지금까지 방류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일본 지금까지 방류한 적이 그렇죠. 없어요. 방류는 없죠. 근데 일본이 계속 하겠다라고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관련된 테마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움직였습니다. 실제 방류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본의 정치적인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 우리 차트 보시면 다 올라갔고요. 지금은 저는 지금 바닥에서 실적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제 머릿속에 다 리스트 정리되어 있는데 네. 그거 알고 싶으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테마 선택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다음 주 후회하실 거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실지 지금 투표가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과연 오늘 최종 테마로 선정이 된 테마는 어떤 테마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종 테마로 선정된 테마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마켓컬리입니다. 네, 오늘은 다들 원하는 테마가 선정이 됐네요. 마지막에 이 반도체랑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 투표를 하셨던 분들이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켓컬리랑 후쿠시마 봐야겠다 싶으셨나 봐요. 두 개의 테마가 오늘 선정이 됐는데 오늘 또 만반의 준비를 해 오신 종목들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좀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현 의원님 어떤 테마에서 종목을 뽑아보실까요? 일단 아까 제가 수산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좀 이 사조 그룹주들을 전체적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사조 싶어요. 그룹주요.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뭐 사조 오양, 사조 그룹 뭐 네. 전부 다 움직임들이 바닥권에서부터 시세가 터지려고 하는 그런 위치들에 있고 또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J 시푸드 쪽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지만은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사조 그룹 쪽에서 계속 떴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조 그룹의 경우는 이제 일본의 어떤 수산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구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구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또 발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반사이기 측면에서 국내 수산주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사조산업 같은 경우는 뭐 원양업이라든가 또는 뭐 식품 제조 또는 육가공 사업 등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다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수산주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게 사조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소액주주들이랑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최근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호 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뭔가 이 소액 주주 구성 연대 같은 경우는 더 확보를 해서 최근에 주가를 계속적으로 다운시키는 오너에 대한 어떤 책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오너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지분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경영권의 어떤 완벽한 방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격적으로 지분에 대한 어떤 매입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원전 오염수 플러스 그런 어떤 반사이익 플러스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까지도 같이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이 사조 산업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 구간대를 보면은 최근에 뭐 7만 원까지 주가가 한번 크게 왔다가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건 뭐 가격선 잡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은 아닌데 조금 더 세부적인 가격선에 대해서는 제가 네. 뭐 다르게 공개를 노란톡방에서 네. 공개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은 뭐 어디 사든 다 저렴한데 목표 가격선까지도 제가 이따가 노란톡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조산업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 가지
가지 이슈로 갈 수 있는 문어발 전략을 또 펼쳐주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도 갈 수 있지만 이슈 종목 자체로도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사조 산업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정확한 가격선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손용희 전문가님이 원하시는 마켓컬리도 선정이 됐어요. 네, 현명한 선택이시고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마켓컬리의 직접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아, 네. 마켓컬리에 투자를 한 곳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이제 새벽 배송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마켓컬리가 IPO 상장 시 이제 지분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어서 투자 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또 DS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찬 투자로서 두나무와 콩스튜디오 투자 지분으로 지금 수익률을 견인하고 있고 또 내년에 IPO를 앞두고 있는 지금 마켓컬리와 무신사 등 여러 가지의 이제 IPO 상장 성공 시 지분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일찍이 아니라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자. 아, 네. 미리미리 분할 매수를 좀 해두자. 솔직히 개인이 저가를 딱 매수하기 쉽지 않거든요. 않죠. 그렇기 네.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자라는 입장에서 저는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마켓컬리가 시장에서 정말 주목을 많이 또 받게 된다면 거기에 투자한 투자사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가격선은 필요할 거예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문자샵 0082번으로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우승자이신 민경철 위원님의 종목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후쿠시마 쪽에서 보시겠어요? 아니면은 마켓컬리 쪽에서 저는 보시겠어요? 일단은 그 DSC 인베스트먼트가 사실 문어발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아, 네.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진정한, 네. 왜냐하면은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실 때는 마켓컬리 관련주로 했는데 이게 벤처 캐피탈 업체다 보니까 투자해놓은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마켓컬리뿐만 아니겠죠. 우리 두나무에다가도 투자해가지고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문어발 전략을 한 번씩 다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잘 쳐신 게 아닌가. 나도 써야겠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산물 관련주들 일단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식품주들이 글로벌 가격, 곡물 가격, 식품 가격 다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좀 반대로 가는 경우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실적도 잘 좋고 기업 가치도 좋고 잘 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영권에 대한 리스크들 혹은 너무 가상세계, 메타버스, NFT, 게임, 블록체인 이런 쪽으로 유동성이 너무 몰려가다 보니까 사실 반대편에서 움직이지 않는 우리 식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산물 관련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 혹은 조류독감 이슈 여러 가지 그런 동물 전염병에 대한 이슈들 부각될 때마다 사실 물고기는 그런 전염병이 퍼지더라도 바다에서 이렇게 건져 올리면 언제든지 식량 수급이 가능한 전 세계적으로 바다가 위치해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고대 시대 때부터 네. 우리 인간의 식량으로 잘 활용이 된 그런 식량이 바로 이제 수산물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우리 사조 오양이라는 기업이 이제 매출의 거의 한 80% 이상이 거의 식품 제조를 해서 계열사에 납품을 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 겨울철이 도래했다. 이제 오뎅과 죄송합니다. 네. 어묵의 시절이 도래했다 하면서 맛있겠네요. 갑자기 우리 수산물 관련주들이 그리고 둔갑을 일부 받고 있네요. 관련주들이 어묵 겨울철 관련된 계절주로 갑자기 둔갑하면서 갑자기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우리 사조 땡땡이라는 종목의 거래대금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사조 오양인데요. 이 종목은 과거 대시세를 반납한 정말 10년 동안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말 큰 그림에서 박스권 구간을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구간이 과거 13,000원까지 시세 분출한 이후에 고가 대비 거의 지금 마이너스 35% 가까운 좀 낙폭을 보인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제 막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 본 기업도 어묵, 핫바, 만두, 여러 가지 소세지 그리고 맛살, 연간 네. 12,000톤
규모의 와. 우리 게맛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 국내 네. 최대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김밥을 먹든 뭐 여러분들 뭐 소풍을 가시던 네. 우리 등산 갈 때 김밥을 싸가시던 우리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을 포장해 가시건 네. 우리 사종 오양이 만드는 우리 게맛살을 먹고 있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식량 가격이 올라감에 따른 그 수혜주 플러스 우리는 이제 후쿠시마 네. 오염수 관련된 종목으로서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재무제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자, 2009년도, 2008년도 실적보다 지금 매출액이 4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기존에 적자였다가 지금은 자, 200억 이상의 작년 기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올해도 3분기까지 매출과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우리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해서 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주가 자, 6만 원 정도까지 폭등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 지금은 자, 바닥권 구간에서 지금 9,200원 구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업 가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도 지금의 구간이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사조오양이라는 기업의 시가총액 지금 오늘 종가 기준 오늘 종가 한 2% 정도 올랐기 때문에 시가총액 900억 정도가 됩니다. 약 9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대주주가 지분 60%를 잠그고 있습니다. 시총은 900억 정도가 되는데 대주주가 60% 지분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40%에 대한 그 비중은 360억 정도. 우리 유통지수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특정 테마로 뭔가 이슈가 부각되면서 거래대금 한번 폭발하면 단기 시세 크게 좀 분출할 수 있는 기술적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현 전문가님과 민경철 전문가님이 사조그룹으로 묶였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서 이 어묵이 또 떠오르는 것까지는 차마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참치회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죠. 우리 사조 오양이 네. 일본과 한국에 이제 참치 횟감을 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면 네. 일본 전역에 참치를 뭐 잡기 잡을 수가 어렵겠네요. 네.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산 혹은 러시아 해양에서 이제 오는 그런 참치 회를 이제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사조 오양의 그런 사업 영역이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다. 사실 이게 미술 작품 같은 것들이 네.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 시대를 풍미했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잘 그렸든 못 그렸든 상관없이 그 미술 작품의 가치가 정말 전시되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부각이 되는 수억 원, 거죠. 수십억 원 호가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방류해서 우리 참치회를 못 먹는 시점에 오면은 네. 그 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참치회를 네, 오염수가 퍼진 해양이 아니라 오염수 안 퍼진 해양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의 그런 부가가치가 네. 그런 굉장히 부각이 높아지게 될 됐구나. 것이다. 네. 왜냐하면 참치회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방사능 오염수 하면 그 횟감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그거 조달할 수 있는 업체 우리 사조 오양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사조오양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주유소 불러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오늘 선정이 된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마켓컬리가 선정이 된 만큼 택배와 관련된 재지 또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시다고도 했었고 또 마켓컬리 상장 이슈가 있으면 분명히 물류나 운송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재지가 됐든 마켓컬리가 됐든 배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기도 했고 또 이런 뭐 배송과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물류 관련주들도 다 전반적으로 다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더 빠지느냐 이 관점을 일단 보셔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시장은 일단 올라간다고 보고요. 네, 무조건 올라가고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두려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올라간다고 보고 뭐 원전 오염수 이쪽도 섹터 괜찮고 또 물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지 쪽도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네. 뭐 그런 류의 종목들도 다 섹터 군들도 다 좋다라고 일단 봅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섹터를 보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골판지주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골판지주, 네, 네. 네.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잠깐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골판지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네. 꾸준하게 연 한 4% 이상씩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재지 쪽을 보긴 봐야겠네요. 네. 네, 우리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슈입니다. 네. 일단 뭐 친환경에 대한 이슈, 자동차만 전기차, 수차로 간다고 지구가 건강해집니까? 아니거든요. 네. 우리 용기를 담는 거, 포장재, 우리 용기들도 다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이야기 들은 부분이 있는데 자 음료들, 우유팩이나 그런 음료를 이렇게 포장하는
우리 플라스틱, 네. 우리 그리고 종이팩 이런 것들 또한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지주들이 포장재 관련주들이 기존의 그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포장재에서 벗어나서 재활용을 더 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그런 포장재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저는 포장재 관련주들의 또 다른 또 상승 동력이 되지 않을까 좀 견해를 좀 밝혀드리도록 하고 네. 물류 관련주들은 네. 정말 실적 계속해서 매년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온라인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구매력도 늘어나고 있고 보복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 물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네. 업체들이 뭐 쿠팡의 물류를 이제 같이 도와줘서 협력해주는 네. 업체들 정말 매출액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물류 관련주들 어떤 것을 기업들과 팔든 우리가 소비자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든 다 택배와 택배차 뭐 이런 화물차들을 통해서 물류가 발생된다라는 관점에서 네. 대한민국 물류가 중단되면 경제 활동이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돌아가기 위한 운송수단, 물류 관련주들도 좀 매출에 기반한 좀 상승이 좀 있을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고 네. 일단은 제가 좀 힌트를 많이 남겨드렸는데 네. 우리 상장사 중에서 우유팩, 플라스틱, 용기, 친환경으로 만드는 업체들 있습니다. 네, 자세히 봐야겠군요. 그거는 제가 우리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 힌트를 드리고 실제로도 분양을 했었던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힌트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종목에 대한 힌트를 자세하게 드렸는데 오늘 언급이 된 종목들이 과연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보답을 해줄 수 있을지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 들어오셔야 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과 더불어서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서 내일 예정되어 있던 이지환 박원재 위원님의 저희 시크릿 강연회가 아쉽게도 취소가 좀 되었습니다. 아울러 11일 날 예정이 되어 있던 강연회도 언택트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아쉽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안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